됐나요? 네. 자, 묘월입니다. 그죠? 묘월의 무토. 자, 봄의 무토니까 어쨌거나 봄산은 아름답다. 그죠? 산에 일단 나무가 많이 자라는 시기잖아. 봄이니까. 그죠? 자, 이 갑인이 참 보기 좋다. 그죠? 갑인이 보기 좋아. 무토는 어쨌거나 이 갑목을 잘 키우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근데 저 갑목을 키우는데 병화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화를 키우고 있다. 그죠? 자, 그게 하나 조금 급이 떨어졌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특색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뭐가 많아요? 목이 많아. 자, 이 목들이 너무 많은 게 좀 문제다. 그죠? 자, 그래서 관살 혼잡이 돼버렸어. 그죠? 자, 관살 혼잡된 사주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주변에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주변 사람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없고 본인은 늘 그 일에 치여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녹록치가 않아. 이 사람은. 그죠? 저 무토가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도 불구하고 큰 나무 작은 나무 어마상 나무를 너무너무 많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저렇게 많이 심어놨을 때는 사실 가장 좋은 약은 뭘까요? 그쵸? 금을 갖고 쳐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금을 잘 못 써. 이 사주는. 왜 못 써요? 묘월이라. 그렇지. 묘월이라.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묘월은 나무가 어떨 때예요? 이제 막 사기 올라와서 자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금으로 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 사주 만약에 신월에 저렇게 갑목이 많으면 경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주 그 경금으로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관록을 먹거나 이렇게 가지만 이 사주는 이제 묘월이단 말이에요. 묘월의 이 갑목들은 이게 갑인이 울창해 보여도 큰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경금을 쓰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차선책은 그 다음은 좋은 게 뭐다? 그렇죠. 화지, 화. 이 목들을 태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벌목시켜주는 방법은 많은 나무들을 솎아준다 그러잖아. 솎아줄 때 방법이 두 개예요. 경금으로 잘라주거나 불에 태우거나. 태워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래서 묘월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로 태워주는 모습이 더 낫다는 얘기야. 경금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이 화가 이 사람한테는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용신 글자가 이 사주는 있죠. 오화도, 정화도 있고 오화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전형적인 관인상생 사주죠. 목생화로 화생토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가 나한테는 용신이 되는 거고, 저걸 비급도 씁니다. 같은 토가 와도 괜찮아요. 같은 무토가 와도 되고 뭐 기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기토를 같이 쓸 수 있고 화를 같이 쓸 수 있고. 자, 근데 토는 이 사주에 본인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이 정화나 오화. 근데 마침 오화에서 정화가 나갔으니 이 사주는 정인을 내가 아주 잘 쓰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다? 굉장히 반듯하고 참하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저희 그 친구 엄마인데 굉장히 참하죠. 네, 참하시고 예쁘고 여성스럽고 맞아요. 인자한 스타일. 네. 우리가 여자 사주 중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쭉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사주가 뭐냐면 관인상생하는 거예요. 관인상생하는 여자분들이 전형적인 현모양처 사주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남편을 도와갖고 잘 되는 모습이 그게 전형적인 관인상생의 모습이다 보니까 여자분들 관인상생 잘 돼 있는 여자분들 보면 그냥 참해. 예? 딱 현모양. 전형적인 현모양처 사주죠. 그죠? 엄마 나이가 작다. 그런가요? 53살이네. 아니, 더 많으시지. 우리 선생님보다는. 자,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화를 용신으로 잡아놓고 보니, 자, 그러면 원래 이분 사주가, 원래 자, 직장부터 한번 보자고. 직장을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자, 전형적으로 관살이 저렇게 많으니 직장을 갖고 내가 직장에서 노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죠? 하지만 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분도. 직장 생활 자체가 나한테는 힘겹잖아. 그죠? 이렇게 관살이 많으니까 당연히 힘겹겠지. 하지만 내가 인성이란 이 목생화로 인성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또 내가 마음 수양하면서 뭐 종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다독거리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관인상생의 모습이 아주 보기 좋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금이 일단 하나 안 뜬 것도 굉장히 좋죠. 이 사주에서 금이 뜨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금이 떴으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경금복으로 쳐버리니까. 그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내 거를 하려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목을 키우는 사주들은 목만 있어야 되고 금이 필요한 사주들만 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사주에 금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 하나가 안 들어온 게 아주 백만불짜리.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목화 토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목화 토만 딱 돼 있으니까 얼마나 굉장히 깔끔했죠.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을 또 용신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반듯한 사람이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직업성을 갖고 있다면 어떤 직업성을 갖고 있겠어요? 무게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귀신 속에서 논다고. 자, 이건 기시면 맞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특색이 좀 있잖아요. 오, 묘, 파, 오, 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현침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침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침살이 주로 뭐가 있어? 오, 미, 묘, 오명이신. 신. 네. 또 이것도 되고. 갑도 됩니다. 갑은 조금 우리가 논외로 쳐요. 덜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현침이라 그래요. 그죠? 침을 매다 놨다 해서 현침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쪼삐쪼삐 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모습이 뭐예요? 칼도 되고, 주사기도 되고, 침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노는 사람들 직업군을 우리가 전부 다 볼 때 현침이 많으면 그런 직업군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하든, 뭔가 약사를 하든, 격이 조금 더 좋으면은 정말 메스를 잡고 의사를 하든, 이게 전부 다 요 현침에 관련된 일들이죠. 그죠? 직업성이고 이 목이 또 이 사람은 현침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져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 사람 직업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대학병 간호사를 하다가 이제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님. 네. 간호사 하다가 되게 양호 선생님을 한다. 교직으로. 자, 교직으로 갈만하지 이 사람이. 그죠? 왜 교직으로 갔을까요? 이 목들을 어쨌거나 잘 키워 못 키워요. 키우기는 키운다니까. 그럼 이 처음에는 이 가빈이라는 대학병원이 될 수도 있어. 이게 그죠? 굵직한 병원이잖아. 자, 근데 잇목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나중에 묘도 키우죠. 이렇게. 묘는 누구예요? 어린 학생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호 선생님으로 갔다는 것도 말이 맞죠. 그죠? 이게 만약에 금이 들어와서면 이 친구가 학교는 못 갔어요. 학교 선생님으로는 못 갑니다. 저 목을 쳐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못 가지만 여기 지금 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거나 이 사람은 저 묘목, 을목 이런 걸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양호 선생님으로 갔다. 자, 그리고 무호, 양인을 갖고 있잖아 또 이 사람은. 그죠? 내가 이미 날 때부터 난 칼날을 쥐고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센 직업군에 있는 사람인 것도 맞고 센 직업군이면서도 나무를 키우는 쪽이니까 학교, 강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봐도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원래 이분이 학교 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자,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원래 병원년인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화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들어오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오묘파가 너무 중첩으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이 사람 대운이 지금 여기죠? 네. 자, 우리가 저 임수를 좀 봐야 돼. 이 사람은 저 정화가 굉장히 좋은 글자죠. 네. 자, 근데 이게 임수 대운이 오면서 임수한테 막혔어요. 그죠? 묶여버렸죠. 임수가 묶어버렸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이 있고, 원래 병오년에 이게 오화가, 이 병화가 들어와도 제대로 못 써먹는 게 이 사람은 오묘파, 오형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요런 모습들 때문에 이 사람이 요 대운에서 내 정화를 못 쓰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신금으로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지금 요 임술 대운에서는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용신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화도 이 오화가 참 밑에서 오묘파, 내가 활동하는 이 무대가 여기잖아, 지금. 그죠? 정임합으로 묶여버렸고, 오묘파로 파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파살이 들어올 때는 어쨌거나 내가 거기에서 뭔가 깨짐이 좀 많다고 봐야 돼. 자, 그래도 이 사람은 할까 안 할까요, 원래? 계속 있죠. 이 사람은 참는 게 그냥 성격이야. 내 성격 자체가 그냥 참아내는 게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근데 굳이 이 사람이 옮겨간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를 안 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데 굳이 옮겨가라 이런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정민은 되면 어떨까요? 그럼 정화가 이제 묶였던 게 하나 새로 들어오면서 네. 풀리면서 그렇죠. 나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미토는 나한테 이 사람은 화토를 다 쓰잖아요. 정화도 잘 쓰고 같은 겁재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부 다 응원군이죠. 응원군. 겁재가 들어오니까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겁재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정화는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윗사람들이죠. 위에서 나를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민현은 훨 낫지. 정민현은 훨 낫지. 그러면은 하나 토를 쓰니까 저기 뭐 이렇게 만일에 옮긴다고 했을 때 네. 방향을 뭐 남쪽이나 가장 좋은 데는 어딜까요? 대전. 아니 근데 집이 서울이라 멀리는 못 가고. 아, 멀리는 못 가요? 서울 중심으로 해서 뭐 약간 이제 경기도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광주. 이게 우리가 무토를 잘 쓰는 사람들은요, 무토에 관련된 곳이 이게 큰 대자 가전자잖아. 큰 땅을 말하는 거잖아, 대전이. 그리고 서울 같으면은 저기 광명시, 넓을 광자, 밝을 명자, 이런 거. 또, 뭐 사당 이런 데도 괜찮고, 남양주 이런 데도 괜찮고, 뭐 구리 이런 데도 괜찮고, 강동구 이런 데도 괜찮고. 근데 강동구는 동쪽이면 좀 목에 해당해서 좀 별로 아니에요. 완전 동쪽도 아니고 거기가 물론 강동 중에서도 조금 보기는 봐야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강동보다는 가장 좋은 데는 이런 데고, 서울 쪽에서 본다면은 한복판이 좋긴 하죠. 정사거리 쪽에서 우리가 보통은 제일 번화가를 우리가 사거리 쪽에 놓고 보잖아요. 그죠? 이런 너무 외곽보다는 번화가. 화가 많은 쪽. 네네. 그런 동네로 간다면은 좀 덜하다. 그죠? 자, 이 사주가 근데 가만히 보면 스님들 잘못 착각하면은 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수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쵸. 안 필요해, 이 사주는. 여기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자, 이게 여기서 물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뭐를 키워요? 목을 키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들어온다는 거는 조후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물을 쓰는 건데, 얼른 보면 이 사주가 또 조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니까. 근데 여긴 조후가 필요 없어. 왜? 묘월이 있기 때문에. 묘월은 아직 우리가 한기가 남아있을 때고, 그죠? 자, 이걸 그 갑인나무는, 저 갑인 자체에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어요? 물을 뿜어낸다는 정산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얘 속에는 이미 물을 갖고 있는 글자이기도 해요. 갑인 같은 경우는. 을묘는 아니에요. 을묘는 아닌데, 갑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갑목은 내가 계절적으로 어디를 지나왔어요? 겨울을 지나서 갑목이란, 이게 지금 봄이라는 계절을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을 지나오면서 이 갑목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뭐를 저장하고 있다?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갑인 같은 경우는 날이 이게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몸에서 뿜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는 절대 말라 죽지 않아요. 우리가 한여름에
타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산에 올라가 봐도 밑에 잔디는 타도 나무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큰 나무는 안 탄다. 그게 이제 정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갑인이 있기 때문에 이사주는 물이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묘월 자체가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사주는 따뜻한 걸 써야 된다고. 목생화를 해줘서도 좋고 또 화생토를 받아서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 일지 자리가 이 사람은 오화 속에 내 남편 배우자 궁에 저 오화가 들어있으니까 남편은 어떻다? 괜찮아요. 남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남편이 내한테는 용신이잖아. 그러니까 남편 자리가 좋다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이 너무 세니까 우리 남편이랑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배우자 궁이 좋으니까 남편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배우자 궁. 배우자 궁 자체가 이 사람은 용신이 내 배우자에 들어와 버렸잖아. 궁에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싫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래서 남편을 떠받들고 사지.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조선시대에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현모양 처사주야. 저는 그 배우자궁이 또 오묘파를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과연 좋을까 했는데 그래도 그거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거는 오묘파를 하기 전에 따뜻함을 주는 쪽으로 먼저 해석해야 돼요. 조후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신살론이라든가 형충파해를 먼저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오묘파를 먼저 봐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돼. 근데 이 오행이 나한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먼저 보실 줄 알아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오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용신을 먼저 봐야 되지. 내가 아무리 신살론 중에서 뭐 그걸 저기 뭐 절제 있고 뭐 절태 있고 또 12신살에서 안 좋은 게 뭐 있어요? 뭐 겁살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왔는데 그 오행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한다. 그럼 그 신살 안 봐도 돼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그 오행이 좋으면은 그 겁살도 나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겁살은 원래 내가 남한테 뺏기는 거고, 그죠? 남한테 치는 거지만, 오히려 그때는 어떨까? 내가 남들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신살에서 나오는 그 나쁘다고 하는 그 흉작용들이 다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를 먼저 보실 줄 알아야 되냐면, 이 자리가 나한테 어떤 자리냐. 배우자 자리에 당연히 용신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배우자가 엄청 잘하지. 근데 배우자가 엄청 돌아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그러니까 그 대기업 상무 뭐 이사 막 이렇게 좀 높은 직급인데 근데 이제 맨날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그거는 맞지. 오하의 모습이 그렇잖아. 오하가 말이잖아, 말. 엄청 뛰어다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인 것도 맞고, 그리고 특히 이 오묘파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오묘파 이것도 뭐냐면 인신충하고 같은 역할이야. 우리가 인신충 있으면 사람이 한 자리에 안 있다 그랬잖아요. 돌아다녀야 된다가 역마성이고 충돌성이 생기면은 내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또 오묘파도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저 남편이 좋기는 한데 좀 돌아다니는 기질이 강한 사람이다. 그 정도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제 55대운에 신유대운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금이 없던 게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래에서도 묘유충도 일어나고 또 이제 여기는 원래 금이 그렇게 필요 없는 사주인데 금이 오니까 조금 그렇죠.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 생활을 길게는 못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주는 금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특히 내가 지금 묘목, 갑인 키우는 게 아니고 묘목을 키우고 있잖아. 저 묘한테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유금이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신유대운에 들어가면 금이 다시 중첩될 때 그만둘 확률이 좀 있어. 그럼 언제예요? 그 해가 신유대운 속에 신금이 뜰 때. 아니면은 유금이 또 올 때. 그거 얼마 안 남았는데 기유대운 때. 기유는 여기 아니에요? 기유년. 기유년이 들어와요? 지금 정미. 기유년에는 그냥 이직할 겁니다. 이직. 자, 이게 똑같은 상관이 뜨잖아, 그죠? 유금도 상관이고 이것도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천간에 뜨는 것들은 내가 아예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지로 깔려오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상관이니까 이직할 확률도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는 그만두는 거야. 근데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이 좀 있고, 천간에 뜨는 상관은 이건 그냥 완전히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일 자체를 어떻게 접어버린다. 뭐 이런 모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유년에는 그래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위아래, 위에 천간에 신금이 떠올 때 있죠. 그때는 내가 아예 저 학교를, 그냥 나오는 거야.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신유대운의 이 사람은 모든 걸 접는다. 이 말도 됩니다. 신유대운에 신금이 뜰 때. 계속 가지는 못해요. 학생 키우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 묘목 키우는 모습이 학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양호교사라는 모습이 이게 을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딱 을신충, 묘유충 둘 다 충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죠? 저럴 때는 그만둬야지. 근데 저게 이제 그만두는 모습이 내가 애들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자리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그만둔다 이 말도 될 거예요. 애들이 지금 얼마나 커요? 지금 이제 고1, 고3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지금 고3이라 사실은 엄청 신경 엄청 쓰고 있는데 그 애가 오래 괜찮을지 그것도 엄청 좀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을묘니까 괜찮지. 나는 힘들어도 저 을묘한테는 좋잖아요. 을묘는 병호가 들어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무호 입장에선 병호가 아까 안 좋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맞지만 이 을묘 입장에서 병호가 들어온다는 거는 완전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하지. 무신보다는 병호가 큰일 났지. 꽃을 활짝 피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엄마만 힘든다는 얘기, 엄마만. 근데 원래 이제 이 아이도 오며 팔을 하니까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저기 뭐 멀리 가는 모습이겠지.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연대 같은 데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연대가 기숙사로 들어가잖아요. 아, 서울 사람 됐어요? 아, 그럼요. 1년, 프레시맨 때는 무조건 가서 기숙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인천 어디야? 송도. 거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다면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밑에 급이라면 다른 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갈 확률이 높죠. 왜냐면 이 아이 자리에서도 오며 파가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집 떠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에 나하고 인연이 있는 학교다 이거지. 원서를 써더라도 그런 쪽에 써야 된다 이거지. 약간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이 그 대기업 임원직인데 주변에서 이제 다들 조금씩 옷을 벗고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조만간 다 이분은 저 몇 살 때 결혼했어요? 조금 늦게 하세요. 32, 33, 35 거의 다 돼서. 35? 네. 남편 자리가 하도 좋아서 저게 가빈이 내 남편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가빈이 아니네요. 을묘네, 을묘. 자, 이분도 남편 자리도 똑같이 보면 되겠죠, 자식이랑. 병호, 정미, 무신. 그래도 남편은 좀 더 갈 것 같은데, 기윤년까지. 여기 유가 들어와야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애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애는 아까 이제 입시가 가장 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저 을묘 아빠가 유금이나 돼야지 내가 이동이 있잖아, 그죠? 직에 이동이 있다고. 그때나 돼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뜨면은 뭐예요? 그만둘 확률도 있죠. 근데 이분은 그만둘까 안 둘까요? 안 그만둬. 왜? 저 을묘들한테 저 병화는 상관이라도 나쁜 쪽의 상관이 아니거든요. 좋은 쪽 상관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뭔가 성과가 있다고 원래는. 그 정민년까지는 까딱 없어요. 그러다가 무신년 되면은 이게 묘신 기문이 걸리잖아요, 그죠? 뭔가 그 해에 뭔가 판단하는 게 미스가 올 수도 있고, 어문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유년에 내가 옮겨가야 되는 상황. 다른 회사로 이제 나간다, 뭐 이런 모습도 되죠. 특별히 건강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주는 딱 문제가 하나 있죠, 그죠?
목다, 토, 허죠. 저는 목이 많아서 토가 어떻게 됐다? 허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목다, 토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위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땅이 전부 다 산성화돼 버리거든. 영양가가 없단 말이에요. 저 목들 때문에 저 땅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위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위는 항상 조심해야 돼, 저 친구는. 근데 이 신유 대운에 이 아빠한테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건 맞네. 그죠? 예, 이 대운에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가 많어, 이 사람은. 물론 애들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로 땜을 하면 되겠지만은 아빠는 분명히 저때 문제가 있죠. 남편은 직장을 나오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겠다, 그죠? 저 신유라. 그래도 저 아빠는 계속 일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 을목 입장에서는 관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을묘가 세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지간한 신금들은 내가 받아도 된다니까. 근데 여기 이제 신유까지 와서 좀 문제가 됐지만은 신금들이 좀 잘라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을묘 자체는 관성을 되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아빠 입장에서는 관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평생 내가 일을 한다. 관직이 있다. 어디 가든 내가 할 일은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빠 사주 조금 봤을 때도 노년으로 갈수록 괜찮더라고, 대운 당연.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할 것 같았어요. 해. 이게 현재 있는 직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일을 안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빠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신유도 그렇고 경신도 그렇고 경신까지도 일을 한다니까, 이런 사주들은. 신기하네. 토. 이게 봐봐요. 신유술로 가게 되면은, 자, 이게 가을이란 계절로 가버리면은 이 나무들이 이제 다 자라서 안 자랐어요. 다 자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금을 써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거야. 내가 단지 학교라는 공간은 못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게 신유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식상관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손발 써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아빠 입장에서는 신유가 또 오면은 저 관을 또 잘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빠도 일할 게 있고 뭐 이런 모습인 거야. 이게 봄이니까 내가 여기 지금 금을 못 쓴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을로 갔을 때는 이 금들을 또 쓴다고. 왜?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너무 자랐잖아요. 저 을묘도 갑인화가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럼 그때 뭘 써야 돼? 금을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금들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환경에 어떤 변화는 있지만은 내가 일을 못하고 그런 상황,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또 하실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분도 학교 생활을 끝나더라도 내 어떤 손발 써갖고 뭐가 움직일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 있죠. 왜?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자격증 같은 거 따갖고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현침 일을 하면 좋겠죠. 현침에 관련된 일들. 아니 뭐 이분도 그림 간호사셨으니까 또 뭐 병원 같으세요. 직장은 안 되고 어차피 목을 이제 못 쓰니까 직장 생활은 안 된다니까. 개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때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 안 좋아요? 저 묘목을 저렇게 갖고 있으니 왼손, 오른손 다 잘 써, 이분은.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뭔가를 해도 괜찮다고. 여자분들 그 네일 아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고, 하다못해 저 묘목이 체면식품이잖아요. 반찬 가게 이런 것도 괜찮지. 칼 쓰는 것도 잘하고, 이 사람은 요리도 잘하실 텐데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걸 가지고 직업을 해야지. 안 하던 걸 하려고 그건. 근데 간호사 하다가 우리가 이게 장사나 다른 사업적인 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간호사들은 그렇잖아.
할 것이 없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뭐지? 누가 그 요양시설 같은 거 해놓으면 그런 데 가서 대표로 앉아 있다거나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 거 하던 사람은 나와서 자기 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 그렇죠. 그쪽 직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지금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식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장사 수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다고 그런 생각을 못 해. 근데 이때는 괜찮다니까 또 생긴다니까 저 사람이 운에서 들어왔잖아. 단지 학교라는 조직이라든가 애들 키우는 공간만 아니면 이제 상관이 들어왔잖아. 식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원국에는 없어도 운에서 들어오면 그걸 쓰는 것처럼 이 사람도 원국에는 없지만은 운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또 식상을 잘 쓴다니까. 근데 이제 이왕이면 그거랑 이제 전에 했던 거랑 연관을 시켜보면, 그죠? 요양시설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내가 가서 수간호사를 한다거나, 그죠? 직접 내가 막 간호를 하는 건 아니겠지, 이때 나이 되면. 돈이 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이제,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목을 돈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주죠.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금이 안 뗐기 때문에 여기는 100% 목을 키우는 사주라고. 그러면은 금목이 같이 쌍전을 하고 있으면 돈이 없다니까. 근데 이 사주는 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목들이 그냥 내 돈이라고 봐도 돼요. 봐도 되지. 근데 돈을 벌어도 이분은 참 어렵게 벌어야 돼. 이게 쉽게는 못 벌어요. 정화를 되게 병화로 키우는 모습이 있어야 좋은 건데 쉽게 키우는데 정화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더라도 어렵게 이렇게 모아야 돼. 그래도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다, 그죠? 목이 많아서 돈이 많을 것 같은 현재 사는 모습 괜찮죠? 네. 뭐 아빠가 대기업 상무인데 안 좋을 수가 없잖아. 그럼 옛날에 그 본가의 집이 좋았을까요? 집이 막 엄청 부유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화목하고 집안이 되게 좀 사이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좋으시고. 예, 관록이 있는 집안이고 이 집안이. 왜냐면 이 부모 자리에 정한에 용신이 딱 떠 있잖아, 이분도. 근데 이 부모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니까 목생활을 잘 받아서,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지원을 받아갖고 이 정화들이 꽃을 활짝 피웠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좋은 집안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개념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품위가 있다. 되게 화목한 집안이다. 맞지?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들이 아주 건강하시고. 네. 괜찮아요. 목생화, 화생토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울체가 되는 것도 없어요. 원래 잘못하면 이게 갑인이 들어오면 저 정화가 잘못하면 꺼지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그러지도 않아. 화생토를 또 잘하고 있어갖고 저 부모님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금수가 없어도 이 사주는 아주 괜찮은 사주. 근데 이제 내가 사는 모습이 사람들을 너무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남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본인 자신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일복이 많겠어 적겠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일 시키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 저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도 목다 토 사주들은 어쨌거나 약한 거예요. 땅을 엿담 하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항상 내 몸을 좀 조심해야 돼. 다른 건 다 지금 좋잖아. 지금 남편도 자식도 뭐 부모도 다 괜찮아져만 하면. 근데 어쨌거나 이 신유대운의 저 을목들이 잘리는 모습은 내 사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을목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 이런 여자들은 여기도 조심해야 돼. 갑상선도 조심해야 돼요. 갑상선 암, 위암, 이런 거 2개 다 조심해야 돼. 욕심은 없을까요?
응? 욕심스럽지. 욕심? 욕심. 아니야. 없어, 이 사람은. 이게 만약에 겨울 사주잖아요. 저 사람이 묘월이 아니고 해자축월에 이렇게 나무가 많으면 욕심은 엄청 많지.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한창 키울 수 있는 계절에 나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적인 조건이 어때? 이미 나무 키울 조건이 다 돼 있는 봄에 저렇게 나무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욕심 없어요. 주변 사람들까지 내가 다 해주려니까 내가 몸이 안 따라서 그게 힘든 거지. 근데 이게 겨울 사주에 저렇게 목이 많다. 그러면 정말 욕심밖에 없지. 스크루지. 못 키우는데 다 가질라. 네,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묘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떠서 괜찮았는데, 이분이 이제 해자축으로 왔잖아. 그죠? 해자축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뭐가 많아져요? 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저 목을 더 키우죠. 저럴 땐 좀 힘들었을 건데. 그나마 그 간호사라는 그 활인직을 하고 있어서 이분도 괜찮았죠. 다른 데 갔으면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 공부는 열심히 했겠다. 인성용심. 예. 왜냐면 이 해자축으로 올 때는 저 정화만큼 좋은 게 없잖아, 지금. 그죠? 네. 저 정화만 잡고 살았단 말이야. 그냥 공부밖에 안 했다 이 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뭐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간에 공부는 많이 했을 것이다. 그죠?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스타일 보면. 스타일 보면 다 나오잖아. 그죠? 지금은 공부 좀 덜 해도 돼. 근데 이 해자축 올 때는 저 정화가 내 목숨 같았잖아요. 저걸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애들도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공부를 미친 듯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자식도 자리도 괜찮고 복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이 오묘팔을 하는 모습이 저 자식들하고 너무 잘난 자식들이라 내가 끼고 사는 게 안 된다. 자식하고는 좀 떨어져 살아야 된다. 떨어질 일이 있다. 일부러 떨쳐 보내진 않겠지만은, 좀 떨어져 사는 팔자지. 저기 뭐야 외국 유학 보내면 돼. 애들도 엄청 잘 케어해요. 응? 애들 케어도 엄청 잘한다. 잘하지. 여자 토들은 나무가 내 새끼잖아, 새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케어를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겠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이제 묘월에 좀 되게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힘들었다고 하면은 정말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 인성이 오시니까 화에 해당하는 방향은 남쪽이니까 웬만하면 남쪽으로 가라셨거든요. 그쪽으로 학교를 옮겼는데 엄청 힘들어진 거예요. 남쪽 맞는 거야. 저한테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동서남북을 말해주기는 하는데, 그죠? 결정타는 사실 그 해 어떤 운이 있냐, 그게 사실 더 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는 어딜 가도 힘들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거 뭐, 우리가 뭐, 말장난이긴 한데, 어디 가면 좋다.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은 사실은 병원년이라는 게 더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병원년 자체가 안 좋은데, 그 속에서 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이리 간다, 저리 간다? 사실 의미가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가장 힘든 월이 묘월이 맞죠, 선생님? 맞죠. 오묘팔을 근데 당하잖아. 또 5월이 있고 6월이 있잖아요. 지금. 5월도 힘들죠. 다음 달도 힘들지. 네. 가보달도 더 힘들지. 그래서 이제 다 왕지를 깔고 있어가지고. 오묘파. 네.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가 피크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6월은 어때요? 미호는 좀 낫다니까. 왜냐면 미월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미토가 6월, 유금 들어오는. 갑을 정유달이잖아요.
괜찮아. 정 하나 따서. 아, 괜찮아. 여기는 유금이 와서 저거 하나 잘라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나무가 저렇게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이 갑오다리 더 힘들다고. 갑오다리 제일 피크. 가보다리 피크. 네, 피크. 오파. 예. 간목이 또 뭐죠? 진은요? 응? 임묘진 되잖아요. 진이 오면. 진은 그럼- 지나갔는데, 네. 진도 이제, 목이 많아지죠. 진도 내가 위에 뭐를 달고 오느냐가 다른 거죠. 갑진 이런 건 안 좋지. 얘는 관성이 쥐약이 되니까. 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죠? 진토도 나한테 땅은 넓혀줘서 좋기는 좋아요. 진토 하나만 본다면은 저 무토한테는 좋은 거지. 하지만 거기 위에 이제 갑목을 달고 왔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갑오달만 남았어요. 한 달만 참으라 그래. 한 달만. 아니 자. 그래서 그때 진짜 묘월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임진월에 막 대상포진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막 그런 말을 진짜 안 하는 분인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관성이 이 사람은 성격이잖아요. 이미 내가 참는 게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든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꾀병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정말 아픈 거예요. 죽을 병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보다리 힘든 사람 되게 많다. 원래는 불 많은 사람들도 힘들고 그죠? 이게 관 많은 사람, 관살이 많은 사람들이 중첩되잖아요. 이게 갑이 제일 힘들지 이 사람한테는 그죠? 편관으로 또 들어오니까 편관은 완전히 나를 죽이는 살 기운이잖아. 살 죽일 살자를 쓰잖아 우리가. 나를 죽인다. 근데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거야. 종교. 이게 화가 종교도 되잖아요. 이분 종교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일 것 같은데 불교? 아니요.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집안이. 근데 여기서는 교회가 맞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자체는 불교가 맞대니까 그래서 힘들면 저기 절투하라 그래요. 네. 그게 제일 나아요, 이 사람 원래 할 수 있는 게. 템플스테이. 그치. 절도 어떤 절이겠어요? 화가 많은 암벽산 이런 쪽 산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절이 좋아요. 그치? 화를 필요로 하는 사주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인생을 참아내는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냥 기도하시고 종교 생활 하시고 아니면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배우고. 왜? 이때 분명히 저 신유대원에 가면은 이 사람은 라이센스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내 노후를 위해서 학교가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라이센스를 하나 딴다든가 원래 이렇게 내가 삶을 보내면은 가장 좋지. 원래 내년에 또 공부운도 들어오잖아요. 저는 저기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 같은 데는 무슨 화가 많은 산입니까? 그거는 길상산은 화산은 아니에요. 화산은 어떤 산이냐? 바위가 많은 산, 관악산, 관악산, 북한산, 뭐 그런 쪽에 화산이라고 그래요. 북한산도 네. 그쪽에. 그런 산은 정말 그 경금들 많은 거 있지. 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면 너무 좋아요. 화로 다 녹여주니까. 이게 바위 많은 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좋은 산이고, 길상사 그런 거는 시내에 있잖아, 시내. 시내 쪽이는. 차갖고 가니기가 좋겠다 해서 올라가는 거. 야, 그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그거 아시죠? 그 스토리. 길상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게. 법정스님이 그 어떤 옛날 그 요정 그 하셨던 분한테 그 다 받아서 지으신 거잖아요. 야, 근데도 저는 그 주지 스님인 줄 알았어요. 법정 스님이. 주지 스님이 아니셨대. 한 번도 거기에서 하루를 묵은 적이 없답니다. 그 절을 지어놓고도. 그러니까 주지를 나는 절대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 절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하룻밤도 안 주무셨답니다. 길상사에서는. 길상사가 시내 안에 있는데 차가 네. 올라가고 참 좋더라고. 그쵸. 북한산 그 둘레길로 가면 너무너무 좋죠. 좋았어. 그래서. 그분이 뭐라더라?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좋아하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러브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그 할머니 이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아는데 네, 그분이 좋아했던 분이 북한으로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넘어가면서 못 만나는 그 애절한 사항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서 기리기 위해서 그 절을 기부하신 거잖아요. 근데 책 읽어봤는데 1,000억보다 그 돈으로 하면 1,000억이 넘었다든가 그렇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물었대잖아. 아깝지 않았냐고. 근데 그 1,000억보다 그 사람 말 한마디보다 덜 아까웠다고. 그 사람이 시인이셨대요. 좋아하셨던 그분이. 근데 그분이 했던 말들이 주옥 같았다고. 그 말 한마디 기억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야. 근데 야, 법정스님 거기서 하룻밤도 안 주무셨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거기 주지스님인 줄 알았거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기서 주지스님인 생활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법회 때만 오셨대요. 그래서 법회만 하고 가셨다고. 자, 그러면서 법정스님도 제 고등학교 때 정말 저는 그 책을 많이 읽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힘들어서 이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이 공부하면서 같이 봤던 게 법정스님 책이었거든. 저의 어떤 정말 그 마음의 안정을 취해주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 책들. 그래서 제가 법정스님에 대해서는 쭉 많이 봤는데, 정말 청빈하게 살다 가신 분. 그렇죠. 그만하면 거기서 주지스님도 할 법한데, 그런 명예나 이런 거 다 놔버리고, 절만 딱 찍고 가셨다고. 그래서 법회 때만, 법회 시간에만 오셨다고. 대단하신 거. 자, 또 궁금하신 거. 그냥 뭐 잘 사시고 관살만 좀 뭐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좀 시간 근데 여자분들의 삶에서 관살 혼잡이 되신 분들이 삶이 보면, 다 파란반장한데 이분은 안 그럼요. 예, 좀 이렇게 본인이 활인업을 했잖아요. 본인이 활인업을 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관살 혼잡을 놔버리고 활인업을 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남자분들 때문에 힘들어.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이 남자한테 내가 깨갱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야. 관살은 근데 이게 만약에 금이라는 글자가 여기 하나라도 들어와 버리면 이걸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아주 꼬여지는 거야. 근데 이분은 아예 내가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갱하고 있잖아. 누구한테? 관성한테.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한테는 아주 그냥 그래 떠받들고 살 거야. 관살 혼자 그러니까 저 치고 같으면 할인을 했으면 주말에만 좋네. 이렇게 라운딩 가면 화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애증하는 여자분들은. 근데 그걸 다 그냥 엄청 이해를 다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넓거든요. 네. 그래 잘 살았어요. 관살 혼자 내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다 파란반장하거든 쳐다보면. 네. 근데 선생님 경신 대우는 괜찮은 거예요? 경신 대우도 다시 보니까 갑인 저기가 갑경충 인신. 저거는 이미 내가 지나온 세월이라서 크게 타격이 없을 근데 겁니다. 저기도 네. 을경 합도 되고 묘신 기운도 걸리고 뭐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얘네들은 조금 이제 물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을묘가 힘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 경금은 워커홀릭인 거지. 이 경금한테 내가 빠져서 사는 모습이잖아. 그죠? 열심히 일한다. 이런 모습이지. 근데 이게 을묘가 아니고 뭐 을해였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저렇게 을해가 됐으면 이 경신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다니까. 이건 워커홀릭이 아니야. 잘려나가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아주 문제가 있어. 근데 을묘는 굉장히 간여지동이라 튼튼하잖아요. 저럴 때는 저 경금도 쓴다니까요. 그래서 저건 그냥 워커홀릭이다. 저 관에 내가 묶여서 산다. 조직에 내가 묶여서 열심히 산다. 뭐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게 아까 지금 이 남편의 모습도 된다 그랬잖아. 이게 아이의 모습도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원체 남편이나 아이나 을묘 간여지동을 낳기 때문에 튼튼하다고. 그래서 웬간하게 어려운 운이 와도 저기는 오히려 그거를 어떤 반전시키는 힘이 있다고. 나쁘지 않아 그래서. 기존 사주는 좋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 한 몸 희생해서 남편 잘 되게 하고 애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인 거지. 근데 본인은 되게 힘들어요. 본인은 힘들어. 그런 걸 참고 살아야지. 아니 근데 엄마들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너무 즐겁게 잘 사는데 애들은 안 돼. 그런 엄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엄마들은 정말 우리 옛날 엄마들 같이
내 한 몸 희생해서 그냥 다 잘 키우는 거. 내 한 몸 희생해도 애들이 잘 안 크더라. 아니야, 확실하게 희생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돼, 선생님. 요새 그렇지 희생했어. 근데 보면 진짜로 잘 애랑 남편 위주로 진짜 사는 것 그렇지. 같아요. 이게 모든 엄마들이 다 나 열심히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주를 보면 알아. 아니야, 놀면서 살은 엄마도 많아.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놀면서 살았는데 애한테 뭐를 자꾸 하라고 해.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정도 되는 엄마들은 할만하다는 거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내 사주 올리봐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이. 근데 이 사주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냥 현모양처 사주라니까.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죽이고. 하지만 이때는 이제 내가 할 말 하고 살겠죠. 식상 저렇게 딱 떠버리면 어떡해? 이제 안 참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이제 18번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니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이때 되면 탁 튀어나오잖아, 벌써.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현모양처인 거야. 이때부터는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저 때는 해도 되겠다. 그죠? 저 얼묘들이 원체 튼튼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때 내가 한 소리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 이제 이미 이때는. 그죠? 아 그때부터 딱 하겠네. 애기 딱 입시 딱 끝나고. 그렇죠. 내 인생 살겠어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하지만 사주 원국을 봤을 때는 이분의 어떤 그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현모양처. 전형적인 현모양처. 제목은 나왔네. 현모양처 사주. 저렇게 관살이 저기 심하면 네. 밖에 딴짓도 안 하고 열심히 못하죠. 네, 그럼요. 안 하겠다. 못하죠. 오로지 애들 잘 되게 기도하는 모습. 남편 잘 되려고 기도하는 모습이잖아. 큰 산에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저 정화가 딱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이잖아. 아니 근데 이분이 이제 절이 아니라는 게 조금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절이 안 다니셨나? 무토는 무조건 저 절이거든요. 무토도 절이고 수토도 절이라더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윗대 어른들은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가비는 교회 모습이니까, 그죠? 목이 교회예요, 선생님. 그럼, 화가 교회하는. 화도 교회예요. 근데 토는, 무기토는 전부 다 네, 불교예요. 불교. 예, 예. 그럼 천주교는요? 금이고 큰주교. 그 불교 쪽에 가까워요. 우리가 천주교는 전부 불교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신유술, 뭐 이런 금기운을 이제 그쪽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토금은 전부 다 천주교 불교 쪽이에요. 해자축은 어디겠어요? 해자축은 유교, 도교. 그렇죠. 유교. 해자축이 많은 사람은 맨날 공자왈, 맹자왈 해요. 진짜라니까. 맨날 논어 얘기하고. 병정화들은, 정화는 덜한데 병화들은 교회 분들 진짜 많아요. 병화들. 제가 그래서 병화가 필요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은 갑인이니까 이게 병화가 엄청 필요하니까 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거나 내가 사주에 병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병화 일간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하고 인연이 한 번씩은 다 있어. 다 있게 돼 있어요. 자,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